아빠, 다 끝났어요. 아빠를 죽인 사람들 모두 벌 받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 우물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찰랑찰랑. 마른 우물에서 맑은 물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아빠죠? 눈물이 났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이제 제 삶이 시작돼요. 물은 계속 솟아올랐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이요.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행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윤 36살입니다. 오늘은 제가 죽음에서 복수로 방향을 바꾼 날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물 속에서 찾은 건 죽음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이유였어요. 법원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이혼 판결, 원고 승소.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전남편 최진혁이 서 있었죠.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서윤 씨, 위자료는 강원도 평창 소재 토지 1필지로 대신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토지요? 네. 폐가와 함께 약 300평 정도 됩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죠.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받은 건 쓸모없는 땅 한 조각이었습니다. 최진혁이 돌아서 갔어요. 옆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서윤 씨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증거라며 내민 사진들. 하지만 그건 모두 조작이었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최진혁이 새로운 여자를 만났을 뿐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재벌가 딸이었거든요. 저보다 훨씬 쓸모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는 불륜녀라는 누명을 쓰고 쫓겨났습니다. 친구들도 직장도 모든 걸 잃었어요. 남은 건 오직 하나. 아무도 원하지 않는 강원도의 폐가뿐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평창행 버스에 올랐어요.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죠. 버스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사람도 집도 점점 사라졌어요. 평창 종점입니다. 저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은 온통 산과 들판뿐이었어요. 인적이 드문 곳이었죠. 저는 지도를 보며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낡은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저는 멈춰 섰어요. 여기가. 울타리는 무너져 있었고 대문은 삐걱거렸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뚫려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올라왔어요. 집은 오래전에 버려진 것 같았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10년의 대가구나. 눈물이 났어요. 헌신했던 세월, 사랑했다고 믿었던 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약병을 꺼냈어요. 수면제였죠. 이제 끝내자.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약을 쏟아내려던 순간 마당 한 구석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잡초 사이로 낡은 우물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무언가 빛나고 있었죠. 저는 일어나 우물로 다가갔습니다. 우물은 말라 있었어요. 물은 없고 바닥만 보였죠. 하지만 그 바닥에 금속 같은 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저는 주변을 살폈어요. 오래된 밧줄이 있었습니다. 밧줄을 잡고 우물 안으로 내려갔어요. 깊이는 5m쯤 됐죠. 바닥에 도착했습니다. 빛나는 건 낡은 가방이었어요. 가죽 가방에 금속 장식이 달려 있었죠. 저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이게 왜 여기에? 가방을 들고 다시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당에 앉아 가방을 열었어요. 첫 번째로 나온 건 두꺼운 장부였습니다. 비자금 장부. 장부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수백억, 수천억 단위의 돈들이었죠. 그리고 맨 위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운그룹 최 회장. 저는 숨이 멎었어요. 최 회장. 시아버지였습니다. 왜 이게 여기에? 저는 계속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때 낡은 편지 하나가 나왔어요. 누런 종이에 손글씨로 쓰여 있었죠. 펼쳐봤습니다. 서윤아, 아빠가 미안하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 편지를 계속 읽었어요. 최 회장에게 배신당했다. 그가 나를 죽이려 한다. 이 장부는 증거다. 언젠가 네가 찾기를 바란다.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종이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가방 안을 더 뒤졌습니다. 아버지의 신분증이 나왔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죠. 그리고 오래된 사업 계약서. 한국산업 대표 한재민, 성운그룹 대표 최동욱. 아버지와 최 회장은 동업자였습니다. 20년 전 일이었어요. 저는 기억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진 날을요. 어머니는 아빠가 사업 실패로 도망갔다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았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최 회장에게 죽임을 당한 거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아빠.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최진혁이 저와 결혼했는지, 왜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싫어했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한재민의 딸이라는 걸요. 죄책감에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였지만 결국 버린 겁니다. 저는 약병을 다시 꺼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리 던져버렸죠. 죽지 않아. 저는 일어섰습니다.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손에는 비자금 장부와 아버지의 편지가 들려 있었어요. 이제 복수할 거야. 아빠를 위해서. 마른 우물이 저를 살렸습니다. 우물 속에는 죽음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성운그룹을 무너뜨릴 계획. 최 회장과 최진혁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계획이었죠. 그날 밤 저는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아빠, 지켜봐 주세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제가 아빠의 원수를 꼭 갚을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저는 춥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속에 불이 타오르고 있었죠. 복수의 불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윤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복수자 한서윤이 태어났죠. 저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완벽한 타인으로 그의 앞에 섰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명함이 들려 있었죠. 민 실장. 비자금 장부를 분석하던 중 한 사람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민준호였어요. 20년 전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죠. 저는 그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만나자는 연락을 보냈어요.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한서윤 씨? 네, 앉으세요. 민 실장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연락하셨죠? 저는 가방에서 장부 사본을 꺼냈어요. 이걸 보셨으면 합니다. 민 실장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어떻게? 아버지가 남기신 거예요. 한재민 기억하시죠?
민 실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 사장님의 따님이시군요. 네. 그리고 복수하려고 합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민 실장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왜 저한테 온 겁니까? 당신도 최 회장에게 당했잖아요. 장부에 다 나와 있어요. 민 실장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최 회장이 한 사장님을 배신했을 때 저도 함께 망했습니다. 모든 걸 잃었죠. 그럼 복수하고 싶지 않으세요? 복수. 해봐야 뭐가 달라집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최 회장은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들을 짓밟고 세운 재산으로요. 민 실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조력자가 생겼어요. 민 실장의 도움은 컸습니다. 이 장부의 정보를 이용하면 최 회장의 비자금을 추적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여기 보세요. 해외 계좌들이 나열되어 있죠. 이 계좌들은 아직 살아있어요. 민 실장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 계좌를 통해 돈을 빼낼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불법이긴 하지만 원래 한 사장님 돈이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봅시다. 3주가 걸렸어요. 민 실장은 해커를 고용했고 저희는 비자금 계좌에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200억 원을 빼냈죠. 성공했습니다. 민 실장이 말했어요. 저는 통장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할 수 있겠네요. 다음 단계는 변신이었습니다. 서윤 씨, 완전히 새 사람이 되셔야 해요. 알아요. 저는 성형외과에 갔습니다. 얼굴을 크게 바꾸진 않았어요. 대신 눈매를 조금 올리고 코를 높였죠. 그리고 입술을 도톰하게 만들었습니다. 머리색도 바꿨어요. 검은 머리 대신 밝은 갈색으로요. 6개월이 지났을 때 거울 속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괜찮네요. 민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이름이 필요합니다. 이름. 해외 자산가로 변신하려면 새 이름이 있어야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소피아 한. 어때요? 좋습니다. 이제 저는 소피아 한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한인 투자자였죠. 민 실장은 완벽한 배경을 만들어줬어요. 미국 명문대 졸업,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모은 30대 자산가. 가짜 이력서였지만 누가 봐도 믿을만했죠.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민 실장이 서류를 건넸어요. 성운그룹의 신도시 사업계획서예요. 어떻게 구했어요? 제 인맥을 동원했죠. 저는 계획서를 읽었습니다. 성운그룹은 경기도의 거대한 신도시를 만들려고 했어요. 1조 원 규모의 사업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민 실장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신도시 예정 부지가 여기에요. 손가락이 가리킨 곳을 보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평창? 네. 서윤 씨가 받은 땅 바로 옆이에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운명이네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윤 씨 땅이 핵심 부지거든요. 그럼 제가 네. 투자자로 접근하세요. 성운그룹은 자금이 부족해서 파트너를 찾고 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 뒤, 저는 성운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어요. 검은 정장, 하이힐, 명품 가방. 완벽한 자산가의 모습이었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소피아 한입니다. 약속 있어요. 네, 12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진정해. 넌 이제 소피아야. 12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고 저는 회의실로 안내받았어요. 그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최진혁. 제 전남편이었죠. 안녕하세요, 소피아 한입니다.
저는 영어로 인사했어요. 최진혁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반갑습니다. 최진혁입니다. 그는 악수를 청했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신도시 사업에 투자하고 싶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주 매력적인 프로젝트더라고요. 저는 완벽한 영어 발음으로 말했어요. 최진혁은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3년 안에 200%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인상적이네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너희가 파산하면 나는 1000% 만족할 거야. 회의가 끝났습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최진혁이 웃었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관심이 있는 눈빛이었죠. 웃기네. 이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저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밖에서 민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습니까? 완벽했어요.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다행이네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죠.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을 완전히 믿게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엔 덫을 닫는 거죠.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불빛 뒤에는 어둠이 있었죠. 바로 성운그룹의 어둠이었어요. 저는 그 어둠 속으로 칼을 숨기고 들어갈 겁니다. 천천히 조용히 치명적으로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아버지 사진을 봤어요. 아빠 잘 보셨죠?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계셨습니다. 곧 끝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끝은 정해져 있었죠. 성운그룹의 몰락, 최 회장과 최진혁의 파멸,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 회복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별이 빛나고 있었죠. 마치 아버지가 저를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소피아 씨. 이제 우리는 파트너네요. 최진혁이 건넨 샴페인 잔을 받으며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잔에는 독이 담겨 있었죠.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성운그룹에 100억 원을 투자했어요. 신도시 사업의 핵심 파트너가 된 겁니다. 최진혁은 저를 자주 만나자고 했죠. 소피아 씨, 오늘 저녁 어때요? 좋아요.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최진혁은 저를 보며 웃었죠. 소피아 씨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고마워요. 저는 와인을 홀짝였습니다. 1년 전엔 이혼하자던 사람이 이제는 작업을 꺼내. 웃기기도 하고 역겨웠어요. 하지만 표정은 관리했습니다. 완벽한 미소를 유지했죠. 진혁 씨도 멋지세요. 최진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는 그가 함정에 빠지는 걸 지켜봤어요. 그날 밤 민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완벽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토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래요? 예상대로입니다. 오염 토지예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해요? 매우 심각합니다. 20년 전 불법 폐기물이 묻혀 있어요. 완벽하네요. 제가 위자료로 받은 땅, 그리고 그 옆에 신도시 부지, 모두 오염되어 있었던 겁니다. 누가 묻었을까요? 최 회장이죠. 20년 전 한 사장님과 동업할 때 공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묻었어요. 증거는요? 여기 있습니다. 민 실장이 서류를 보내왔어요. 오래된 사진들과 문서들이었죠. 이제 폭로할 시간이네요. 언제 하시겠습니까? 내일 이사회에서요. 다음 날 성운그룹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투자자 자격으로 참석했어요.
최 회장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68세의 노인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신도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진혁이 보고했어요. 착공은 다음 달입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질문 있습니다. 네, 소피아 씨. 부지 토양 검사는 하셨나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진혁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물론입니다. 모두 정상이에요. 정말요?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독자적으로 조사를 의뢰했는데요.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어요. 부지 전체가 오염 토지로 나왔어요. 뭐라고요? 최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20년 전 불법 폐기물이 묻혀 있대요. 정화 비용만 5천억 원이래요. 임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진혁은 서류를 빼앗아 읽었어요. 이럴 리가.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저는 오래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20년 전 최 회장님이 직접 폐기물을 묻으라고 지시한 증거예요. 최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회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임원들이 소리쳤습니다. 최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최 회장님의 비자금 장부예요. USB를 꺼내 프로젝터에 연결했어요. 화면에 장부가 나타났습니다. 해외 계좌, 탈세, 횡령. 다 여기 있네요. 당신이 대체 누구요? 최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벗듯이 말했어요. 저는 한서윤입니다. 최진혁의 눈이 커졌어요. 서윤? 네. 당신이 이혼한 그 서윤이에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놀랐어요? 전 죽은 줄 알았죠?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최진혁은 뒤로 물러섰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요? 당신들이 저한테 준 땅 덕분이에요.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이 오염된 땅 말이에요. 여기서 아버지의 유품을 찾았거든요. 최 회장이 주저앉았습니다. 한재민의 딸. 네. 20년 전 당신이 죽인 한재민의 딸이에요. 저는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어요. 아버지가 남긴 유서예요. 당신이 어떻게 배신했는지 다 적혀 있죠. 최 회장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저는 비웃었어요. 20년 동안 잘 살면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이제 당신들이 대가를 치를 차례예요. 그날 저녁 모든 게 터졌습니다. 언론의 비자금 장부가 공개됐어요. 오염 토지 문제도 기사화됐죠. 성운그룹 최 회장, 20년 전 환경범죄 신도시 사업 중단, 투자자들 패닉. 성운그룹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50% 떨어졌어요. 최진혁이 제게 전화했습니다. 서윤, 제발. 뭐가요? 이러지 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저는 웃었습니다. 다시 시작? 당신이 날 불륜녀로 만들고 버렸는데? 그건 오해였어. 오해요?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게 오해예요? 최진혁은 말문이 막혔어요. 이제 당신도 똑같이 당해봐요. 바닥까지 떨어지는 게 어떤 기분인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뒤, 성운그룹은 파산 신청을 했어요. 빚이 너무 많았거든요. 최 회장과 최진혁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뉴스로 봤어요. 어떻습니까? 기분이? 민 실장이 물었습니다. 시원해요. 드디어 끝났네요. 축하드립니다. 민 실장이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마지막 서류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토지 소유권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읽어 내려가다가 저는 멈췄습니다. 잠깐. 이게 뭐죠? 문서에는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 땅의 원래 주인이 최 회장, 민 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최 회장이 왜 제게 이 땅을? 저는 다른 서류를 뒤적였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치매 진단서. 최 회장은 3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민 실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최 회장이 무의식 중에 당신께 땅을 준 겁니다. 죄책감 때문에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민 실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를 올려다 봤어요. 당신, 대체 누구예요? 민 실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낯설었어요. 저는 민준호가 아니에요. 최준호입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그림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죠. 저는 민 실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최 회장의 아들이에요. 숨겨진 아들이죠. 민 실장은 차갑게 웃었어요. 불륜으로 태어난 아들.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요.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럼 당신이 왜 나를 도운 거예요? 도왔다고요? 민 실장이 비웃었어요. 전 당신을 이용한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0년 전 한 사장님을 죽인 건 사실 저였어요. 뭐라고? 최 회장이 지시했고 제가 실행했죠.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네. 그리고 장부와 편지를 우물에 숨긴 것도 저예요. 민 실장은 태연하게 말했어요. 언젠가 누군가 찾을 줄 알았죠. 그래서 기다렸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런 짓을? 복수하려고요. 최 회장에게요. 민 실장이 다가왔어요. 전 평생 숨겨진 아들로 살았어요. 아버지는 절 인정하지 않았죠. 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이용했어요. 최 회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나를 이용했다고? 네. 당신이 복수하면 최 회장은 파산하고 저는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죠. 그럼 나는 당신의 도구였던 거네요. 맞아요. 민 실장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상 못한 게 있었어요. 뭔데요? 최 회장이 치매로 무의식 중에 당신께 땅을 준 거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최 회장은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한 사장님을 죽인 게 평생 괴로웠던 거죠. 민 실장이 설명했습니다. 치매가 오면서 무의식이 작동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돌려주고 싶다는. 그래서 이 땅을? 네. 원래 한 사장님 땅이었거든요. 최 회장이 빼앗은 거였죠. 저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그럼 당신은 처음부터 계획한 거네요. 나를 이용해서 최 회장을 무너뜨리고 재산을 가로채려고. 정확해요. 민 실장이 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도 사라져야 해요. 증인이 되면 곤란하니까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당신, 정말 미안해요, 서윤 씨. 하지만 전 살아남아야 하거든요. 총구가 저를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경찰이다. 손들어.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민 실장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어떻게?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당신 말 다 녹음했어요. 민 실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실 저는 민 실장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너무 친절했거든요. 너무 많이 도와줬죠. 그래서 마지막 만남 전에 경찰에게 미리 연락했습니다. 만약 제가 위험하면 들어와 달라고요. 경찰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민 실장이 총을 꺼내는 순간 신호를 보낸 겁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네. 당신을 믿지 않았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건 용서할 수 없으니까요. 민 실장은 체포됐습니다. 끌려가면서 그가 소리쳤어요. 서윤, 난 당신 아버지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어. 그건 핑계예요. 당신이 선택한 거죠.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재판이 열렸어요. 최 회장과 민 실장 모두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 최동욱 살인교사 및 환경범죄로 징역 20년. 피고인 최준호 살인 및 살인교사로 징역 25년.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최 회장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민 실장은 저를 노려봤죠.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복수는 끝났으니까요. 한 달 뒤, 저는 평창의 그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폐가는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마당의 우물도요. 하지만 이제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우물가에 앉았어요. 아빠, 다 끝났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빠를 죽인 사람들 모두 벌 받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이제 저도 새로 시작할게요. 저는 꽃씨를 꺼냈습니다. 마당 곳곳에 씨를 뿌렸어요. 봄이 오면 꽃이 필 거예요. 우물 옆에도 씨를 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물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찰랑찰랑. 저는 우물을 들여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물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마른 우물에서 맑은 물이 솟구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저는 손을 넣어 물을 떠봤습니다. 차갑고 맑은 물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이거 아빠죠? 물은 계속 솟아올랐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요. 저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땅에 작은 카페를 지었어요. 우물물로 커피를 내리는 카페였죠. 어서 오세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여기 물 정말 좋네요. 우물물이에요. 특별한 우물이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제가 심은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빨강, 노랑, 하양. 알록달록한 꽃밭이었죠. 저는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되는구나. 핏빛 복수의 시간은 지나갔어요. 이제 꽃 피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물은 여전히 맑게 흐르고 있었어요. 아빠, 저 행복해요. 별이 떠올랐습니다. 아빠도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마른 우물은 이제 생명의 샘이 됐습니다. 흙 밑에 숨겨졌던 칼날은 이제 꽃이 됐죠. 복수는 저를 살렸지만 용서가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진짜 제 삶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모든 복수가 끝났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고 진실을 밝혔다. 이제 나는 자유다. 마른 우물에서 물이 솟듯이 내 삶에도 새로운 희망이 솟아오른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봤어요. 달빛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꽃들이 잠들어 있었죠. 내일 아침이면 다시 피어날 꽃들. 저도 그렇게 살 겁니다.
매일 새롭게 피어나며요. 복수의 끝에서 시작된 살. 그게 제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